그거 아시죠?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남은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세금 때문에 당황하고 오해로 인해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건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상속구조, 유언장, 상속세, 분쟁 방지 방법까지 꼼꼼하고 실제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의 기본 구조. 사망 후 자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먼저 법적 상속 순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이겁니다. 배우자가 모든 자산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1.5, 자녀 각각 1의 비율로 분배됩니다. 예시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자산은 6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 어머니와 자녀 2명. 이 경우 어머니가 3억 원, 자녀가 각각 1.5억 원씩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을 팔고 나누자는 자녀와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어머니 사이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즉, 부동산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이 더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 분할 협의서를 써야 하고 세금 신고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생깁니다. 두 번째, 유언장. 꼭 필요할까?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지며 내가 원했던 방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 한 자녀에게 비율을 더 줄 수 있음. 손주에게 직접 상속 가능하고 자식이 살아있으면 불가합니다. 배우자에게 100% 상속 가능. 특정 자산의 집, 예금 등을 특정인에게 지정 가능. 하지만 유언장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법정 상속인의 최소 몫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유언장이 있어도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 중 한 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언장 쓸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유언장. 실제로 어떻게 쓰는 걸까? 자필 유언은 다음과 같은 형식이 필요합니다. 전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함. 작성 날짜, 주소, 이름, 서명 기재. 수정할 경우에도 직접 해야 하며 수정 부분의 서명과 날인 필수.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을 통해 작성되며 가장 안전하고 분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녹음 유언은 증인 2명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하며 녹음 내용에는 날짜와 증인의 이름까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영상 촬영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 대부분 법적 효력 없음.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면 인쇄는 무효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적어주게 되면 효력이 없으며 무효 처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자필 유언이라도 공증 사무소에 맡기거나 가족에게 유언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상속세. 나는 해당될까? 상속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해서 계산만 잘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추가 공제 최대 5억 원. 미성년 자녀, 장애인, 동거주택 등 공제 항목 추가 가능. 실전 예시일. 아파트 값이 9억이고 예금이 3억, 자산 총액 12억 원이면 상속인 배우자 자녀 둘. 공제 총합 5억이고 배우자 공제 5억이어서 총 10억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은 2억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실전 예시 2.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일 경우. 현금이 없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또한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증여와 상속. 뭐가 더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차라리 미리 증여하는 게 낫지 않냐고 묻습니다. 증여 장점.
생전 자산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상속세 대비 일정한 절세 효과. 주의점.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계산 기준이 빠르고 세율도 높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기본 공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입니다. 전략적 증여는 꼭 세무사 상담을 받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6번째, 가족 간 분쟁을 막는 실전 전략. 실제 상속에서 제일 무서운 건 세금이 아니라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실제 소송 사례도 많습니다. 예시. 셋째가 부모 병간호를 다 했는데 유산은 넷이 동등하게 나눠야 하는 구조. 셋째는 억울, 첫째 둘째는 법대로 하자. 이때 중요한 준비 요소. 유언장 상속에 대한 형제 간의 합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생전의 자산 현황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양 기여도를 고려한 비율 조정 또는 생전 증여.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자주 들어옵니다. 자식들 몰래 유언장 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나중에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다 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 유류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상속인은 아님 유언장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법정 상속, 유언장, 상속세, 증여, 가족 간 갈등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준비는 부자들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보험 하나만 있어도 남겨진 가족은 충분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 이후도 미리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사례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실제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